안녕하세요. 멘탈연구소. 오늘은 멘탈연구소장님을 제일 많은 이유로 찾아오는 주제입니다. 그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부모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불평으로 찾아오는 건가요, 이게? 불만? 그렇죠. 일단 심리적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얘기를 하죠. 성인이 돼서도 그런 고민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른이 돼서도. 근데 그럼 사실 자란 환경 자체를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 사실 그러니까 예. 그거가 답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나의 심리적인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정답이란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찾아보면 대부분 옛날에 그 부모와의 관계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일단 멘탈을 강화하고 성숙해지자 이런 쪽의 그쵸.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쪽으로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건 도움이 안 되기는 해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얘기인 거죠. 아, 그래요?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확실한 거는 현재 내가 지닌 능력이나 이제 성격이나 이런 거는 타고난 거예요. 대부분은. 기질이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얼굴 생긴 것처럼. 근데 그것도 사실 부모가 준 유전자 그렇게까지 따지면 정말 부모를 탓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유전자를 받기는 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관련이 있는데 부모의 어떤 태도나 양육을 가지고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가 어려워져요. 아니 왜냐하면은 실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죠.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부모가 별로 좋은 양육자가 아니었을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나한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부부싸움 하고 술 먹고 주사 부리고 바람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아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줬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또 이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좋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그럼 내가 부모한테 또 엄청 훌륭한 자식이었냐 이런 걸 또 생각해 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조금 전에 박사님 그 얘기하실 때 웃었는데 이 웃을 일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많고 그런 사연으로 찾아오는 어떤 자식된 입장에서의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성인이라고 가정하고 이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는 그럼 나는 부모한테 굉장히 기쁨을 엄청 많이 준 자식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는 해야 돼요. 일단 안 그렇거든요. 네네. 부모는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줬는데 나는 기쁨만 줬을 리가 없잖아요. 관계가 매우 나쁜 상태니까 결국에는. 그쵸. 뭔가 맺힌 게 많으면은 나도 부모한테 엄청난 실망과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안겨준 게 분명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가 밖에서 여러 가지 치이고 고생하고 굴욕을 겪고 이런 거를 맨날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효도하고 맨날 주물러주고 공부 잘하고 밖에서 칭찬받고 와서 부모 이제 기쁘게 해주고 그런 거 했는지 일단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고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런 자녀면 이런 문제를 또 고민하지 않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무슨 원망이 많고 그러면은 대부분 나도 부모한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그런 관계예요. 약간 쌍방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최악의 자녀면서 부모는 되게 훌륭한 부모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최악의 자녀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최악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했나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긴 한데 네. 부모도 마찬가지라 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또 다른 형제 중에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좋기도 하거든요. 또. 네. 그럼 왜 그러냐? 편해서 그렇다고 자식은 생각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쟤는 잘하니까 얘는 못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랑 관계가 좋은 다른 형제는 부모한테 더 잘했겠지 기본적으로 뭐. 비위를 맞춰주고 부모 원하는 걸 많이 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자식도 부모한테 잘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얘기인 것 같고 그 좀 더 뭐 학창 시절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 때 이런 사춘기나 뭐 이런 시기에는 사실 자녀가 부모를 한테 잘하기에는 한계가 좀 많이 있는 시기일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네. 부모가 너무 심각하게 최악이면은 네. 또 그런 걸로 병원에 오지도 않아요. 도망간다니까 그냥. 부모가 성인 되면은 부모랑 그냥 의절해요. 아니 자식이. 부모랑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뭐 얘기도 안 해 그냥 주변에. 부모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상담을 잘 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상담에서 우리 부모가 저떻고 뭐 같이 뭐 근데 계속 교류하고 있으면은 그냥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대체로는. 그 자식이 더 막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사실은. 너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라 이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멘탈이 강해질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이상하면 의절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의절하면 부모로부터 지원을 못 받잖아요. 돈이든 뭐든 간에 집도 같이 못 살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받고 있기 때문에 의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뭘 주고 있으면은 성인 됐는데도 그게 그렇게 엄청 나쁜 부모가 아닌 거예요. 또 사실은. 일단 뭐 나만 좀 돌려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만 알면 됩니까? 그러면 또 어떤 점을 또 봐야 되는 게 있나요? 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른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내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건 벌써 끝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만 19세가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법적으로 엄마 아빠긴 한데 엄마 아빠로서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건 졸업하신 거예요. 의무는? 그렇죠.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한 개도 안 해줘도 돼요. 뭐 학비를 안 내줘도 되고 결혼할 때 전세 자금 안 줘도 되고 내가 부모 마음에 들면 해줄 수는 있겠지. 그렇죠? 부모한테 뭐 기쁨을 주고 나중에 내가 부모를 부양할 무슨 싹수가 보이면은 부모 해줄 수는 있죠. 의무가 아닌 거예요. 맞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됐다는 거는 우리 부모가 내 부모 역할을 해주던 시기가 이미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걸 생각하면 원망이 줄어요. 받을 거 이미 다 받은 상태예요. 사실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성인이 된 시점에서 20, 30년 지나면은 내가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모의 역할? 부모가 늙어서 노쇠해지니까 아프고 쓰러지고 병나고 뭐 이제 멘탈도 약해지고 오히려 이제 부모가 정말 아기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응석도 부리고 나한테 자꾸 뭐 토라지고 삐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부모님 그렇게 되시잖아요. 좀. 그러니까 부모님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년이 되면 그 준비를 하는 단계인 거예요. 성인 됐다는 거는. 당장은 아직 부모가 건재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줘도 되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 상태인데 뭐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부모가 상처받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멘탈이 강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맞네요. 아니 그게 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의미가 많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멘탈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요건 좀 어버이날 시점에 좀 많이 좀 봐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드네요. 어쨌든 부모에 대한 생각 오늘 그럼 또 다시 이제 해보는 것 이런 같습니다. 얘기하면 또 이런 보통 말씀들을 하세요. 그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내 과거는 누가 보상해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상처는 누가 보상해 주냐고. 내 네, 청소년 상처. 뭐 어릴 때 네. 부모가 상처 무지 많이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이거. 네.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따지진 못했지만 그런 그 아쉬움이 저도 남아 있긴 하거든요. 사실 부모님한테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네. 원래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인간인 예. 이상 예. 우리 부모는 누구한테 보상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부모는. 그러니까 뭐 원죄라고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한 만큼 부모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지니고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그 말 와닿네요. 예,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씁쓸하지만 어쨌든 꼭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얘기를 해본 것 같네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음 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